네, 오늘은 불교 문화 형성하겠습니다. 책은 50페이지죠?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50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불교 문화가 형성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에다가 이렇게 쓰셔야겠죠? 불교 문화가 형성되다. 불교 문화가 형성되다. 노트 쓰고 있지요? 자, 일단 우리가 1번 하고 불교의 성립 1번에다 할게요. 그리고 넘겨서는 그렇지 2번 마우리아 왕조 2번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은 쿠샨 왕조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문화가 형성되다. 1번 하고 우리가 불교의 성립이라고 했어요. 이제 불교가 등장하는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책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가면 바로 여기 몇 쪽이냐? 25쪽입니다. 자, 25쪽에 가시면 인도 문명을 배웠었죠. 그죠? 인더스강 유역 기억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땅이 좋아서 농사는 잘 되고 뭐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했던 게 누가 쳐들어왔죠? 그렇죠.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들이 들어왔었죠. 아리아인들은 점점 이동해서 겐지스까지 진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아리아인들은 원래 인도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원주민이라 했죠.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분제를 만들었었어요. 그죠? 그게 뭐지? 카스트제죠. 바로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했죠? 카스트제의 신분 구성, 즉 정복을 당한, 원래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인이었을 텐데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 있죠, 수두라, 하층 및 바닥에 깔려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위에 보통의 사람들, 바이샤, 평민들, 그리고 정치와 군사를 담당했던 크샤트리아 계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크샤트리아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나가서 죽고 희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제치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구였죠? 그렇죠. 브라만이었죠. 브라만은 제사 의식을 담당했었죠. 브라만교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이 구조가 계속 구조가 이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브라만의 밑에 있는, 즉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같은 경우에는, 바이샤는 보통의 활동을 하는 보통의 사람들, 즉 경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 같은 걸 감당을 해야 했겠죠. 그런데 바이샤는 바이샤대로 자신의 역할을 많이 하고, 크샤트리아는 정치와 군사, 한마디로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는 일에 비해서 이 브라만은 대우를 잘 받는데,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하는 일은 많은데 대우는 브라만보다 더 안 좋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 카스트제의 이런 구조가 당연히 불만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얘네라는 거죠. 너무 지저분하네. 지울까요? 쉽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층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희생은 희생대로 하는데 대가는 브라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층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짠,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 원래 책 한번 볼까요? 원래 2단원 5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적어 볼게요, 같이. 아리아인이 겐지스강 유역에 진출한 이후 많은 도시들이 생겨요. 그리고 전쟁도 많이 해요. 전쟁을 많이 하면 당연히 누가 많이 죽고 희생하겠어요? 그죠? 크샤트리아가 많이 죽었겠죠? 이 과정에서 정치와 군사를 담당한 크샤트리아는 당연히 세력을 키워가면서 나라에 기여를 하겠잖아요. 그리고 계속 시장이 확대가 되고 도시가 성장이 되면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고 돈을 장사하는 상업이 발달하고 생산도 담당하는 바이샤의 영향력도 당연히 커진다는 거죠. 이 바이샤가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여기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점점 힘은 있는데 대우는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기억하시죠? 브라만교는 여기서 보면 브라만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불만이 생겨?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종교가 바로 뭐다? 그렇죠. 고타마 시타르타의 불교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름이에요. 부처님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왕자니까 왕족이니까 크샤트리아 계층이었겠죠. 근데 여기 가로 열고 석가모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석가모니는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 단어를 딱히 한자어로 쓰기가 조금 애매했죠. 그래서 한자어로 쓰기가 조금 비슷한 글자를 찾아봤더니 석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석씨 집안의 성인 군자, 성인, 높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노트에다가 불교의 성립하고 처음에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아리아인들이 원래 인도 주인 됐던 사람들을 밀어버리고 만든 게 뭐였죠? 그죠? 카스트제였죠. 이 카스트제에서 최상위층은 누구였다? 그렇지, 브라만. 브라만은 제사장, 제사의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를 끌고 가고 돈 벌어오고 이제 갈수록 성장하는 애들은 이들이 아니고 브라만이 아니고 누가? 그렇죠. 크샤트리아죠.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샤. 바이샤가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한마디로 돈이 생기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신의 목소리를 더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당연히 이 카스트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연히 브라만교 반대하고 새롭게 등장한 게 뭐다?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짠. 이름 한번 써볼까요? 부처님 이름. 그렇지. 고타마 시타르타. 가로 열고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한자식 표현이죠. 자, 이때 창시한 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잘 쓰고 있지,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 당연히 불교를 따르는 이들의 배경에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브라만교에 대해서 싫어하겠죠? 브라만교와 그리고 카스트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불교 다 아시죠, 여러분? 평등, 자비 이런 걸 강조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평등, 당연히 카스트는 계층이 있고 평등하지 않잖아요. 평등하지 않는 카스트, 이거를 반대하니까 당연히 평등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브라만 중심의 사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가장 좋아하는 계층이 누구였겠어요? 그죠? 당연히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층이 불교를 많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점점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책 한번 볼까요? 짠, 여기죠. 석가모니는 브라만교의 엄격한 권위주의와 카스트에 따른 신분차별을 반대하고 평등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당연히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좋아했다. 여기 보면 이제 불교 용어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도덕 시간에 배웠을 텐데 보시면 윤회, 수레바퀴, 그리고 돈다. 그러니까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수레바퀴는 뱅글뱅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죽고 또 태어나면 또 죽고 또 태어나면 또 죽고 이걸 반복한다는 게 윤회입니다.
근데 이거 윤회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삶에 태어나서 또 죽어야 되고 이거를 끝내는 것. 그거를 뭐라 한다? 불교에서는 이거는 해탈이라 해탈. 벗어나다, 풀다. 즉 윤회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유, 완벽한 속박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탈에 이르는 경지가 우리가 부처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나도 수행을 통해서 해탈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짠. 왕자로 태어났다고 했죠? 수행을 했대요. 그리고 부처가 됐다는 거죠. 근데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야. 보시면 올바르게 수행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대요. 완전 희망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들도 있고 그래요. 석가모니는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다. 따라오시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마우리아 왕조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마케도니아의 누구? 알렉산드로스가 왔다 가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요 정도에 와서 가버립니다. 도로 보시면 보이시죠? 요 정도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도 사람들은 이제 대환장 파티,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침략을 받고 또 빠져버리죠. 침략하고 또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통일한 왕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여기 보시죠. 마우리아 왕조라고 해요. 근데 마우리아 왕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나라든 전성기는 다 중요하다. 아소카 왕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소카 왕. 한번 적어볼게요. 2번 마우리아 왕조. 자, 전성기 누구라고? 그죠? 이름 쓰세요. 아소카 왕입니다. 아소카 왕.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전성기라 하는 것은 당연히 땅이 넓다.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 전쟁을 많이 합니다. 책에 보면 여러 전투 이제 특히나 칼린가 전투라는 전투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잔인하고 희생을 많이 봐야 했던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내고 어느 정도 통일을 한 이후에는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땅을 막 넓혀가면서 전쟁을 할 때랑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를 유지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라를 유지할 때 필요했던 거,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사상으로 우리가 불교를 이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소카 왕은 불교를 열심히 믿어라 하고 장려합니다. 불교 장려. 불교 믿으세요 이거죠. 불교를 장려하는데 이때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니까 책 한번 볼게요. 짠. 다 똑같아요. 전성기 왕 하는 거 되게 비슷하죠. 자, 보시면 인도 대부분을 통일, 그러니까 땅이 넓어졌죠. 도로망, 관리 파견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앙으로 힘을 집중시키는 것 다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자,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는 힘 대신에 불교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나서 나라를 어느 정도 크기를 키워놓고 나서 안정을 시키는데 이제 주력을 하게 된다. 그때 쓰이는 게 바로 불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새긴 돌 기둥을 전국에 세우고 이 돌 기둥 밑에 있어요. 여기. 이걸 아소카 왕의 돌 기둥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기둥 안에 이제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 글이 이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은 19세기 중반쯤에 해석이 되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불교를 내가 이렇게 해서 불교를 믿게 됐고 이거를 믿어라, 불교 믿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우리아 왕조 하고 있죠?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 스타일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쭉 당겨 볼게요. 무슨 불교? 상좌부 불교.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상좌부 불교라는 것은
불교의 여러 수행의 방법 중에 상좌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약간 앞바다리처럼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상좌부라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좌부 불교를 하고 상좌부 불교에서의 최종 목표는 뭐냐? 개인의 해탈입니다. 개인의 해탈. 아까 해탈은 벗어나는 거라 했죠? 계속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속박이 없어지는 진정한 자유로운 상태가 해탈이었는데 개인이 다 해탈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상좌부 불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남아시라는 표현이 있죠. 이 상좌부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 스타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동북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도 왔으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인도의 지폐 이 아소카 왕의 기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레바퀴도 있죠. 수레바퀴가 자주 나와요. 예, 보시면 수레바퀴는 석가모니의 법과 진리를 뜻하며 국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짠! 불교를 장려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당시 불교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무슨 불교? 그렇죠. 상좌부 불교. 상좌부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다? 개인의 해탈. 자, 그리고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현존하는, 즉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불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석가모니의 행적과 아소카 왕의 순례는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써놓은 거,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바로 짠, 여러분 책에 여기 있습니다. 아소카왕, 여기 보세요. 여기죠. 산치대탑이랍니다. 우리가 아는 탑이랑 조금 다르죠. 그죠? 산치대탑. 한번 써볼까요? 산치대탑. 자, 우리 지금 무슨 나라 했죠? 그죠? 마우리아 왕조를 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예요. 자, 아소카 왕이 전성기였다. 그리고 이 당시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는 상좌부 불교를 강조했고 아소카 왕의 순례 장면이 들어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탑이 산치대탑이다. 지금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소카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마우리아 왕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분도 발생하고 급격히 흔들리게 돼서 다시 분열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마우리아 왕조 이후에 분열기를 다시 통일한 게 이제 3번으로 가야 되겠죠. 3번 무슨 왕조? 그렇지, 쿠시안 왕조. 바로 여기죠. 쿠시안 왕조 보세요. 쿠시안 왕조는 전성기가 누구냐? 카니슈카. 카니슈카 왕입니다. 카니슈카 왕의 경우에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카니슈카 왕의 불교 스타일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대승 불교라고 해요. 대승 불교는 뭐냐면 대승, 큰 대, 승이 그 수레바퀴입니다. 즉 불교를 상징할 때 많은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싶다. 즉 책에도 있어요. 많은 사람. 우리가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 자,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준다. 구해준다. 건너게 해준다. 구원할 구, 건널 재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약자거나 어려운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 다 해탈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의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구제를 강조하다 이 부분은 이전에 봤던 여기 앞에 있는 거 뭐 상자부 불교랑 좀 다르죠.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 여기 어디 가냐 대승불교는 많은 사람의 해탈, 좀 다르죠. 많은 사람의 구제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 스타일이 바로 이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소카 왕이 죽은 후에 쇠퇴했다가 분열했다가 다시 통일했다. 다시 통일한 게 바로 뭐다? 쿠샨 왕조다. 그 얘기죠. 쿠샨 왕조. 근데 이 쿠샨 왕조의 전성기 누구다? 카니슈카 왕이다. 다 비슷한데 불교에서 개인의 해탈보다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것은 상좌부였죠. 많은 사람,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뭐가 발달? 그렇죠. 대승불교가 발달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카니슈카 왕의 전파 노력에 힘입어서 아시아, 중국,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갑니다. 일본, 중국 대부분의 아시아의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따라오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르죠? 위에 보면 빨간색 부분은 대승불교. 그죠?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그죠? 상좌부는 아래쪽으로 갑니다. 여기 아래 보면 요 동네 아래쪽으로 간 게 상좌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죠. 간다라 양식이 등장해요. 자, 봐보세요. 초기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보리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 아래죠. 수레바퀴, 윤회를 상징하죠. 뭐 이런저런 상징으로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누구? 그렇지. 알렉산드로스가 왔다 간 후에 그리스인들이 한 거를 보게 돼요. 그리스 하면 또 조각이 완벽한 비율로 멋있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인들도 그걸 보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때 등장한 게 부처님 상, 불상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나 쿠샨 왕조의 이거 지방 이름이에요. 무슨 지방? 쿠샨 왕조의 간다라 지방 이름이에요. 간다라 지방에서는 인도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이 됩니다. 헬레니즘 배웠죠? 헬레니즘 하면 누구죠? 그렇지, 알렉산드로스잖아요. 알렉산드로스가 왔다 가죠. 알렉산드로스가 왔다 가고 이후에 알렉산드로스가 가지고 왔던 그리스 문화를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지역에다가 떨어뜨린다 했죠. 그러면 그 지역에 원래 있던 문화, 이거는 알렉산드로스가 봤을 때는 동쪽 지방이라서 우리가 동방 문화라 그랬죠. 근데 이거 두 개, 그리스 문화와 원래 있던 동쪽 방향의 문화가 짬뽕이 된 걸 우리가 뭐라 했다고? 헬레니즘 문화라 했죠. 근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처님 상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게 유행했던 지역 이름이 뭐다? 간다라라는 지역이다. 그래서 무슨 양식이라 해요? 간다라 양식이라 합니다. 중요해요, 여기. 자, 간다라 양식은 지금 우리가 쿠샨 왕조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대승불교와 함께 동아시아에 전파되어 불상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다. 그 말입니다. 계속 전파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상징으로 표현해요. 직접적으로 부처님 표현 안 했다고. 그죠? 초기에는 그냥 이런 것들로 대체를 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찍고 간 이후에 간다라라는 지역에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그리스 신처럼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양식? 간다라 지역에서 유행했다 해서 같이 간다라 양식입니다. 자, 간다라 불상. 그리스 신상하고 불상, 이 간다라 불상하고는 상당히 비슷해요. 좀 당겨 볼게요, 제가. 짠. 일단 머리 꼬불꼬불. 머리 꼬불꼬불 그림 보이세요? 머리.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 머리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머리가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 그리고 코 봐보세요. 코. 비슷하죠? 옷주름.
비슷하죠. 이런 것들 상당히 따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랬다는 거. 책을 봤으니 정리를 해볼까요? 쿠션 왕조 했죠, 지금? 쿠션 왕조고, 쿠션 왕조의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이고, 쿠션 왕조의 카니슈카 왕은 대승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까지 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간다라 양식. 은 기존의 인도 문화에다가 간다라 지방에서 유행을 했던 헬레니즘 문화가 섞인 거죠. 처음에 이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 문화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간다라 양식이라고 봤을 때 분명히 인도 스타일의 불상을 만들었는데, 부처님 상을 만들었는데 얼굴은 그리스 얼굴하고 있죠. 그리스 사람 얼굴하고 있는 거 다 헬레니즘의 영향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 고유의 색깔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 색채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힌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보시면 간다라 양식은 인도 거에다가 헬레니즘이 짬뽕된 거.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뭐다? 불상, 부처님 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기억하시죠? 간다라 양식입니다. 자,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가 지금 두 나라를 배웠습니다. 뭐 배웠어? 처음에는 마우리아, 그리고 뭐 배웠죠? 쿠시안 배웠죠? 자, 이 문제들에서 각각의 나라를 한번 써보세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 대승불교가 발전. 어디죠? 그렇죠. 쿠시안이죠. 간다라 양식, 불상. 그렇죠. 쿠시안이죠. 아소카 왕의 돌기둥, 산치대탑. 어디죠? 그렇죠. 마우리아죠. 이 정도는 금방 하셔야 됩니다. 짠!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세요. 불을 숭배, 뭐죠? 조로아스터교죠. 브라만의 지지, 이거 당연히 브라만교겠죠. 자비와 평등, 답은 그렇지 3번이죠. 카스트, 이게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창시자 당연히 있고. 자,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다. 어느 거죠? 답이 그렇지, 불교죠. 불교의 가르침은 누가 좋아했어요? 크샤트리아와 그렇지 바이샤, 경제계층이었죠.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그렇죠, 고타마 시타르타. 쉽죠? 이 정도는. 가는 뭘까요? 불교 중에 열심히 수행해서 극락 가야지. 개인의 해탈이 중요해. 뭐죠?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혹시 다른 책이나 이제 이런 데서 혹시라도 소승불교라는 표현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소승불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소승이란 말은 대승불교하고 비교했을 때 상좌부 불교를 조금 낮추어서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좌부 불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나는 뭘까요? 우리 함께 극락 갑시다. 중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건 뭐였죠? 그렇죠. 무슨 불교? 좋아요. 대승불교. 그러면 기억하실 수 있나요? 상좌부 불교는 어떤 왕조? 그렇지, 여기는 마우리아 왕조죠. 대승불교는 그렇죠. 쿠시안 왕조죠. 우리나라는 어떤 불교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쪽이죠. 이쪽. 그리고 쿠시안 왕조 하면은 그리스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지역에서 유행했던 거 뭐 나왔지? 그죠? 간다라 양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다라 양식. 자, 그 나는 누굴까요? 땡땡땡 왕. 그렇죠.
무슨 왕조? 마우리아 왕조에. 마우리아 왕조는 불교가 뭐야? 상좌부 불교에. 오케이. 자, 기억에 들어갈 게 뭐죠? 우리 이거 일단은 뭔지 아시죠? 카스트제. 기억에 들어갈 거는 그렇죠. 브라만. 두 번째는 그렇죠. 크샤트리아. 세 번째는 그렇지. 바이샤. 네 번째는 수드라. 여러분 이 정도는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브라만만 다 해먹고 고생은 크샤트리하고 바이샤가 다 하는데 돈도 바이샤가 다 벌어오는데 갈수록 힘은 키우고 싶은데 브라만이 더 위에 있네. 그래서 너무 싫었죠. 그래서 등장한 거 그렇지 불교입니다. 불교. 할만하십니까 여러분? 짠. 이 종교 옳지 않은 거 답이 뭘까요? 자 일단 한번 이 종교 한번 봐볼까요? 인도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다르타가 이 종교를 출가한 후에 깨달았대요. 누구든지 욕심을 버리고 수행하면 해탈한대요. 뭐 답은 이건 불교죠. 그러면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세요. 뭐죠?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성장하면서 등장했죠? 그죠? 굽타 왕조가 들어서서 인도 북부를 통일했다. 이 굽타 왕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앞으로 배웁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고 상공이 발달했다. 그러면서 바이샤 계층들이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했죠. 철제 무기 전쟁, 크샤트리아가 전쟁 많이 나갔죠.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 사회를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됐죠. 답은 일단 여기서는 2번입니다. 2번인데 나머지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2번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맞죠. 요거랑 요거랑 일단 맞죠. 좋습니다. 이 정도 푸실 수 있을까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게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 왕조 굽타가 좀 따라가실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우리하고 쿠시안을 잘 정리해 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